눈에 띄게 발작은 이미 쿠바 독재의 중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쿠바에 이중 압박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항공모함 USS 니미츠가 카리브해에 나타났습니다. 이는 쿠바에 대한 압박 경로 근처였으며 트럼프가 독재의 오래된 핵심을 겨냥하고 카스트로 사건을 아바나에 대한 가혹한 경고로 바꾸는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2026년 5월 21일 미 남부사령부는 니미츠 항공모함 전단이 이 지역에 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전단은 함선, 항공기 그리고 어떤 정권도 위축시킬 만한 충분한 해군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울 카스트로 기소도 충격이지만 쿠바가 더 두려워하는 건 이 시점에 워싱턴이 군사력을 섬 근처로 이동시키고 미국 사법부가 마지막 카스트로를 안락한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바나는 저항의 메시지를 반복할 수는 있겠지만 카리브해에 있는 미국 항공모함은 독재 정권에게 결코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재 정권은 무너졌고 에너지도 없고 음식도 없으며 자기 국민 앞에서 정당성도 잃었습니다. 트럼프가 이미 니미츠 항공모함을 배치했고 카스트로를 상대로 법적 조치까지 취했다면 쿠바 정권에 대한 다음 수순은 무엇일까요? 아바나는 아직도 아무 일 없는 척 할 수 있을까요? 쿠바 독재 정권이 이미 정전, 기아, 내부의 두려움을 겪고 있다면 쿠바 국민이 67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리는 동안 정권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이 순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곧 모든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니 채널을 구독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최고의 저널리즘 퀄리티와 실시간 정보로 전해드립니다. 신뢰의 기준 밀손 알베스 글로벌. 미국 법무부는 침묵을 깨고 라울 모데스토 카스트로 루스 현재 94세를 미국 시민 살해 음모, 4건의 살인 혐의 그리고 항공기 파괴와 관련된 2건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대의 항공기가 국제 영공에서 아무런 경고 없이 공격을 받아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사건이 단순히 아바나와의 정치적 분쟁이 아니라 미국 시민에 대한 범죄로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카리브해에 있는 항공모함이 그 메시지에 무게를 더합니다. 공식적으로 SS 니미츠는 미국 제4함대가 주도하는 서던 시즈 2026 임무에 참여하여 해상 작전 협력, 훈련 및 지역 안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울 카스트로가 기소된 가운데 이렇게 큰 규모의 타격단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바나의 정치적 해석을 바꿉니다. 니미츠는 평범한 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항공력 투사, 지휘, 감시, 그리고 군사적 존재감을 위한 플랫폼입니다. 워싱턴이 쿠바 독재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을 겨냥한 바로 그날 카리브해에 나타난다면 정권은 압박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바다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트럼프는 이 사건을 쿠바와 섬을 떠난 쿠바인들에게 중대한 순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쿠바가 파산 상태에 있고 음식도 없고 충분한 에너지도 없으며 그 정권 아래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지금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필요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계산된 것입니다. 트럼프는 아바나를 겁주기 위해 침공을 발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법무부가 행동하도록 두고 해군을 카리브해에 눈에 띄게 유지하며 독재 정권을 불편한 위치로 몰아넣습니다. 혹은 마지막 카스트로가 사법적 표적이 되는 동안 정상인 척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압력이 정권의 가장 민감한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미겔 디아스 카넬은 워싱턴이 정치적 술책을 쓰고 쿠바에 대한 공격의 구실을 만들려고 시도한다고 비난하며 반응했습니다. 답변은 독재 정권에서 익숙한 어조로 나왔습니다. 미국을 비난하고 주권을 언급하며 형사 고발을 섬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바꾸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바나의 문제는 이번 사건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996년에 발생한 민간 항공기 격추 사건은 망명 중인 쿠바 공동체와 희생자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정권은 그 비행기들을 위협이라고 주장하려 하지만 미국 측의 고발은 망명자들이 조종한 민간 비무장 항공기가 아라르 미사일을 탑재한 군용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쿠바 정권은 내부 위기에도 직면해 있어 이러한 압력이 더욱 위험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섬에서는 정전, 식량 부족, 의약품 부족, 그리고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르코 루비오의 메시지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루비오는 에너지, 식량, 연료 부족이 외부 요인만으로 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의 엘리트들이 수십억을 통제하는 동안 국민들은 줄을 서고 정전을 겪고 빈곤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쿠바 권력의 중심, 특히 군부와 호텔, 국영기업 그리고 카스트로 가족을 중심으로 형성된 집단과 연결된 경제 구조를 직접적으로 겨냥합니다. 라울 카스트로는 예전처럼 공식적으로 통치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구세대에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소는 절차 자체보다 정치적 파장이 더 큽니다. 쿠바 독재 정권은 항상 그들의 지도자들이 손댈 수 없는 존재라는 이미지를 팔아왔습니다. 이제 라울의 이름이 미국 연방기소장에 등장했고 유죄 판결이 나면 최고로 엄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들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미 이민 서류에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미국에 구금되어 있는 루이스 라울 곤살레스 파르도 로드리게스도 이번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로써 실질적인 돌파구가 열립니다. 단순한 상징적인 고발이 아니라 이미 최소한 한 명이 미국 법원의 직접적인 관할권 안에 있습니다. 아바나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번 기소는 법정의 차가운 방에서 몰래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공개적이고 정치적이며 기억이 담긴 행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쿠바에 무거운 질문이 남습니다.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도널드 트럼프는 즉각적인 긴장 고조는 필요 없다고 보지만 다음 조치 가능성은 열어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미 라울 카스트로와 다른 피고인들을 형사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미국 남부사령부는 아바나의 해군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쿠바 정부는 분노로 반응하지만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독재 정권은 저항을 내세우려 하지만 워싱턴은 민간 항공기에서 4명이 사망한 사건에 연루된 남성을 보호하는 정치적 대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움직임은 법원, 외교 또는 카리브해에서의 추가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통해 나올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효과는 이미 나타났습니다. 아바나는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아스카넬은 라울을 옹호하며 나섰고 정권은 사법적 고발을 존재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압박은 또한 아직 정권을 내부에서 지탱하고 있는 이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장군들, 경제 분야 인사들, 안보 관련 인물들, 그리고 카스트로 가문의 정치적 후계자들은 이 사건을 다른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사건이 다시 떠오르면서 다른 기록들도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들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쿠바 정부는 여전히 독재 정권은 망각에 기대어 수십 년을 버텼지만 트럼프는 기억을 압박의 도구로 바꿔놓았습니다. 쿠바는 신경이 곤두선 정권, 지친 국민, 그리고 워싱턴이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를 말하는 상황에서 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섭니다. 카리브해에 있는 항공모함은 존재감을 보여주고 마이애미에서의 기소는 법의 손이 미치는 범위를 보여주며 트럼프의 발언은 정치적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불편한 침묵. 쿠바 선전 뒤에 있는 불편한 침묵은 라울 카스트로가 나이가 많고 일상적인 언론의 주목에서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섬을 지배하는 구조에 맞서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위기의 중심 인물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밀손 알베스입니다. 글로벌 국제주의자이며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뉴스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